아까 인력업체 잠깐 보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다소 과격하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 계층의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대요. 보면은 어른들이 빨리빨리 결혼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6.25 때문에 죄다 정처 없이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이를테면 뭐 머슴살이 하던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혹은 내가 머슴살을 하지 않는 집안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자영농들은 그렇게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먹는 게 장남이라든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게 그 재산이 물려지고 가업을 입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그만 땅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농이 자식을 5이나 낳았다 쳐봅시다. 베이비 부모가 그랬죠. 땅 물려받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먹을 게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일구기에는 그 땅이 너무 면적이 부족하죠. 실제 옛날에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옛날에 가상으로 이글루스인지 티스토로인지 거기에서 로마의 일반적인 서민이 어떤 식으로 식민지 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땅을 개척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가상 시나리오로 영화같이 막 구성해서 적어놓은 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글루스인지 하여튼 그런 블로그 시스템 하나가 아예 그냥 통째로 서버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날아가 버린 게 사업을 정지한 거죠. 돈이 안 된다 싶으니까. 요새는 죄다 유튜브에 뺏기니까. 유튜브에 안 뺏겼어도 플랫폼이 전부 네이버나 다음으로 통합돼 버렸잖아요. 뭐 옛날에 라이코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부 다 망했고, 뭐 일본에 있을지 몰라도 야후 재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망했죠. 구글이 거의 다 먹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또 나도 구글밖에 안 쓰고 거의 네이버 거의 안 써요. 웹툰 보러 갈 때나 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마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이 무료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 보러 들어갔다가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보고 거기서 검색을 좀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이준석 관련 뉴스 기사를 다음에서 보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런 글을 읽어봤던 적도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전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그런 세상이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구조로 보자면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되죠. 내가 살아보니까 일자리는 충분한 세상에 맞는데, 조금만 삐끗하면은 대기업 현장직이 아니라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현장직으로 가야지 먹고 살 자리가 있지. 아니면 남의 망할지 모르는 자영업자 가게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나한테 일자리가 있지. 이 집 괜찮을 것 같은데. 떠들기에는 협소하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말이 되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야지 그나마 내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교육비로 지출을 많이 하면서 이 교육비가 다 쓸데없는 투자가 돼버리고 애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내 생존 또 힘든 시대에 자식의 생존까지 염려해야 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홍기성이나 그 창기나 팀장님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사실 진짜 특별한 케이스고, 한계라는 게 확실히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근성론을 너무 많이 찌부리고 있었죠. 꼰대 마인드 너무 많이 보여줬고. 인정합니다. 한계 있다 하는 거 공감합니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걸 핑계 삼아가지고 노력조차 안 하고 사회탐만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서글플 일이지. 이전에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술의 정점도 결국에는 소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이유도 사회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에 수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찬란하게 예찬만 하는 그런 예술은 사실 예술이 아니에요. 품위 있는 포르노일 뿐이지.
악기를 연주하든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영화를 찍든 뭘 하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걸 소비하는 소비계층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실제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옛날에 파리의 연인 같은 거 읽으면서 만족하던 것처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였죠. 내가 쓰는 SNS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사람의 삶이라고 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MZ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어울리려고 내 목소리를 다다도 소외되고, 왜냐하면 나를 실제로 꺼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도 있다, 이런 소수 약자도 있다 하는 사회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예술이기도 하잖아요. 인생 자체를 전시해놓고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저분한 예술.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그냥 벽에다가 타투 하듯이 하여튼 막 낙서 같은 거 막 그래가지고 페인트로 그거 가지고 예술이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하기에 따라서 확실히 현실을 이야기하는 예술이 될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가다 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왔네. 이쪽에 술 마실 때 많겠다. 실제로 현실적인 사회적인 현실을 따져보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부산으로 예를 들면 피난한다고 몰려 내려온 세대들 중에서 북한에서 땅을 잃고 내려온 피난민도 있을 거고, 전쟁통으로 논밭이 작살이 나가지고 내가 원래 어디서 머슴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이 자기네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봤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시에 남아가지고 뭐라도 풀칠할 수 있는 일자리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출발선이랑 자그만 밭이라고 또 가지고 있었던 집안들의 출발선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정주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집안이 일제시대 때 죄다 대학을 보낼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먹거리가 보였을 때 돈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정주영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내내 돈을 모으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확실하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좀 그냥 원래는 그래서 자녀를 열심히 20살 때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한 40살, 45세 될 때까지 키우고 난 뒤엔 이제 그 시절은 일자리 없던 시절이라면 늙어가지고 45세 이렇게만 돼도 늙었다고. 왜냐면 베이비 부모는 젊은 애들이 20살짜리가 수도 없이 쏟아지니까 5명씩 나니까 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냥 바닥에 비추고 이야기할게요. 왜 하나만 낳고 잘 살자, 둘만 낳고 잘 살자, 이런 걸 추진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나도 뭐 그 되게 공무원들 무식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자면은 너무 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는 그만큼 없던 시절이니까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같이 굶주리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임금으로 짓밟혀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나라 입장에서 보기에 보이니까 이건 아이를 적게 낳아가지고 국민들 소득을 높이는 게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그런 판단도 가능한 시절이긴 하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저출산이 와가지고 애 많이 낳아도 수출 많이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이 올 거란 건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때는 우리가 끽해봤자 뭐 옷감이나 짜내가지고 수출하고 그런 경공업밖에 못 하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는 확실히 그래서 45세 50세가 다 돼가면 그때부터는 일자리 없어가지고 내가 키워놨던 애가 장남이 나와가지고 돈 버느라 돈 버는 족족 전부 집안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동생들이 맞아서 살할 수 있도록 집안 전체의 생활비를 장남이 돼야 되는 시절도 있었겠다. 확실히 그 생각은 들어요. 내가 모르는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그런 점이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불만 없습니다.
나한테 사다리가 있었다는 거 나도 불만 없어요. 근데 MZ 중에 그 정도 사다리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절대 다수가, 적어도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 출신의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심지어 울산에 이주 와가지고 정착한 데 성공한 전라도민이라고 해도 대부분 그 당시에 울산, 거제, 마산 이쪽으로 박정희 정권 때 죄다 공업시설 몰아주면서 키워놨던 인프라 충분한 경남 부울경 지역은 사다리 안 타고 난 MZ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반성을 할 건데 여러분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들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었어요. 노바울이라고, 그리고 광용이 형이라고, 창기가 말한 그래도 조금 가진 게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창기가 말할게. 사실은 학창시절에 대학 때 나는 걔들이 좀 부러운 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보면 죄다 직업이, 부모 직업이 뭔지 압니까? 부부교사, 공무원. 전라북도 갔을 때부터 이야기 들었던 게 있어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이라고.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한 거 있죠. 공무원은 뭐 하는 집단이죠? 나라에 빨대 꽂아가지고 세금만 축내는 집단이에요. 나쁘게 말하지만 기생충같이 사는 집단인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아닌데 그 직종에 가장 잘 사는 집들이라고 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먹을 게 없는 지역이라는 반증밖에 못 됩니다. 앞으로 경상도 죽는다고 수도권 탓하는 소리 그만할게요. 원래부터 그거 내가 전에 전라도랑 우리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프라가 집중되는 거는 당시 기준으로는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해놓고서도 나도 그냥 하도 속이 뒤틀리니까 수도권 욕하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반성합니다. 애시당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할 때부터 알면서 했어. 내 속풀이 하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말했죠. 저기 이슬람교대에서 글 쓰면서 이야기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분통이 터져 있으니까 내 한번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그냥 나는 할 말 다 할란다 이걸로 내 속을 풀어야 됐고, 그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한테 양보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내가 민주당 욕 지랄맞게 되게 많이 하고 진보 욕 지랄맞게 많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내 모습이 옳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당신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던 것처럼 압니다. 알면서 했어요. 내 속이 썩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